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캐파 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잡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오늘 발동했습니다. 은행들의 오버드래프트 피, 호텔들의 리조트 피가 모두 사라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숨은 비용들은 정크 피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LA시 의회 시의원직을 사임한 누리 마티네즈의 6지구 시의원 선거를 내년 4월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한인타운에서 대규모 할로윈 카니발이 열립니다. 네, 베벌리 글렌 샤넬 매장이 지난 7월에 이어 어제 또다시 떼강도들의 벤차량 돌진 수법에 당했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충전 케이블이 USB-C 타입으로 동일됩니다. 갤럭시 전화기 케이블로도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의 핵 훈련을 실시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참관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캐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gi지릴리프.org. 네, 오늘의 첫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의 물가 잡기 행정명령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인플레 시대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은행의 오버드래프트 피, 호텔의 리조트 피 등 숨은 비용들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스티브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숨은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추가 서비스 비용을 비롯해 소비자에게 마지막 순간 부과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들은 정크피라며 이는 불공정하고 저소득층과 유색 인종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특히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비용을 대기업의 보탬일 뿐이며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이것들을 바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겨냥한 것은 은행입니다. 계좌에서 잔고보다 많이 인출할 경우 은행들이 예고 없이 부과하는 초과 인출 비용 오버드래프트 피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사실상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이 같은 비용을 통해 미국 은행들은 2019년 기준 155억 달러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밖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 판매 시 마지막에 별도로 부과되는 서비스 비용이나 호텔들이 추가로 받아내는 비용 역시 대표적인 숨은 비용으로 거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가격 차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며 콘서트 티켓 예매 비용 및 호텔들이 추가로 부과하는 리소트 피 등을 대표적인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스티브 강입니다. 네, 다음 주 10월 31일이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장식을 한 집들이 벌써부터 많이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간 한인타운 버먼트 애버뉴에서 할로윈 카니발이 열린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오는 10월 30일 할로윈을 앞두고 한인타운에서 버먼트 애비뉴의 할로윈 카니발 행사가 펼쳐집니다. 할로윈을 맞아 한인타운 버먼트 애비뉴 선상에 올림픽 블루바드부터 피코 블루바드 구간에서 할로윈 축제가 열립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달간 열리는 카니발 기간 동안 이 구간 교통이 전면 통제됩니다. 대부분 행사는 오후에 진행됩니다. 금요일인 28일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토요일인 29일은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일요일인 30일도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카니발이 이어집니다. 탈거리 등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일 내내 버먼트 선상 올림픽 블루바드와 피코 블루바드 사이는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올림픽 경찰서 앞에서 벌어지는 카니발이기 때문에 올림픽 경찰서를 방문하려는 주민은 뒷길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카니발에는 다양한 탈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들이 마련된 흥겨운
흥겨운 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 것은 한 번 탈 때마다 티켓 한 장씩을 내야 하며 티켓은 10장에 $25에 판매합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산책 삼아 나가보시면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퍼뉴스 샬박이었습니다. 네, 샤넬 매장이 또 떼강도들에게 당했습니다. 지난 7월 카플란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제 베벌리 글렌 지역 샤넬 매장에 떼강도들이 탄 벤 차량이 돌진해 유리창을 부수고 도로와 명품들을 싹쓸이해갔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차량으로 벽을 부수고 돌진해 명품들을 싹쓸이 절도당했던 샤넬 매장이 어제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떼강도들에게 털렸습니다. LAPD는 25일 새벽 2시 50분경 베벌리 글렌 지역 125 노스 로버슨 블러바드에 위치한 샤넬 매장에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벤츠 벤 차량을 이용해서 가게로 돌진해 철조망 등을 뚫고 앞유리를 깨고 매장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매장 안에 진입한 떼강도들은 고가의 보석과 핸드백 그리고 액세서리 등 닥치는 대로 쓸어 담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매장을 뚫을 때 사용했던 벤츠 벤 차량만 남아있었고 용의자들은 모두 이미 도주한 이후였습니다. 현장에는 경비원이 있었지만 맞서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벤츠 벤 차량은 도난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샤넬 매장은 지난 7월 20일에도 벤 차량을 돌진시킨 후 침입한 8명의 떼강도들에게 진열된 고가의 상품들을 싹쓸이 절도당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인종차별 발언 녹음 파일 유출로 누리 마티네즈가 시의원직을 사퇴했는데요. 오늘 시의회가 누리 마티네즈 사퇴로 공석이 된 6지구 시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선거를 내년 4월 4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지구는 노스 할리우드, 선밸리, 반 나이스, 파노라마 시티, 포코이마 등 밸리 지역이 포함된 지역구입니다. 한편 마티네즈 녹음 파일 유출 스캔들에 연루된 케빈 델리온과 길스디오 시의원 등은 스캔들 연루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했지만 사퇴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의회는 길스디오 시의원과 케빈 델리온 시의원의 인종차별 발언 연루를 공식 비난하는 결의안을 12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가 현직 시의원 비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사실 LA에서 특별한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동네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업체가 LA 카운티에서 가장 안전한 동네들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한번 게스해 보실까요?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에서 거주하기에 가장 안전한 동네는 어디일까요? 전국의 대학 정보를 수집해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인 niche.com이 LA 카운티 내 각 지역의 안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가장 안전한 동네는 플래스 버디스에 위치한 롤링힐스가 꼽혔습니다. niche.com은 롤링힐스의 LA 카운티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다며 주민들에게 시골 느낌을 선사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커피숍, 공원의 인구 대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 수년간 도난, 강도, 범죄 기록 역시 매우 낮아 안전면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습니다. 롤링힐스 다음으로 안전한 지역으로는 안전등급 B+ 또는 B를 받아 아발론, 베벌리우드, 히든힐스, 베벌리 크레스트, 라카냐다 플랜티드리지, 라하브라 하이츠, 팔러스 버디스, 포토렌치, 산마리노, 시에라 마드레 지역 등이 상위 10위권에 올랐습니다. 안전한 것으로 꼽힌 동네들은 대부분 부촌으로 분류되는 지역들입니다. 카퍼뉴스 샬박이었습니다. 네, 오늘 한인타운 올림픽가에 있는 폐업한 한인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크게 번지질 않고 빈 업소라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올림픽을 지나가다가 목격하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화재가 발생한 곳은 한인타운 올림픽가 로텍스 호텔 건너편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인근 홈리스들이 이곳에 불을 피우는 일이 잦아
화재가 최근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인 업주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 안에 이쪽에 홈리스들이 거기 여기다 박스 이렇게 막 막아놓고 커튼 막아놓고 살았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들락날락 하는 거 봤거든. 그리고 아침마다 막 음식 갖다 넣어주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저기로 오늘 맞고 갔더니 얘네들이 화내고 도망간 것 같아. 불 근데 내고. 뭐 저기 지금 이게 불이 무슨 전기가 뭐 터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실수로 네네. 한 게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른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전기는 거의 다 끊었고 우리 집 것도 끊어놓으면 와서 해놓고 그러는데 지금 저쪽에는 다 끊었어요. 수도하고 들어온 건 다. 그럼 지금 일부러 지금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추우면 자꾸 이제 불 피고 그걸로 이렇게 더욱 추우니까 날이 추워지면 불이 더 많이 나요. 맞아. 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어 홈리스들로 인한 화재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는 2024년부터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단자는 USB-C 타입으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유럽 27개국이 환경과 에너지 문제 등을 이유로 충전 케이블 단자를 하나로 통일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 반발하던 애플도 이를 따르기로 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애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계열 휴대전화 간 호환이 안 되는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이 오는 2024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부터는 호환이 가능해집니다. 애플은 2024년부터 EU 소속 27개 회원국에서 스마트폰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렉 조스위악 애플 월드와이드 마케팅 담당 수석부사장은 어제 분명히 우리는 USB-C 타입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EU 환경이사회는 오는 2024년부터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포함한 전자기기가 USB-C 충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통 충전기법을 지난 24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USB-C 타입은 갤럭시 폰 등 안드로이드용 기기 충전기에 대체로 적용되고 있는 충전 단자로 현재 애플의 아이폰은 자체 개발한 라이트닝 충전 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은 충전 단자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2024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에 USB-C 충전 단자를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소비자들이 기기를 구매할 때마다 새로운 충전기를 살 필요가 없어져 새로운 충전기의 생산과 폐기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EU가 지난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자 그동안 혁신을 방해하는 조치로 부당하다며 반발해왔지만 결국 EU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러시아가 대규모 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성과 바다, 잠수함 등에서 ICBM과 SLBM 등이 발사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과 함께 세라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26일 푸틴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크렘린은 이날 군이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전략적 억지력 훈련을 실행했으며 실제 탄도 및 순항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은 군사지휘통제기관, 전투요원의 준비 태세와 함께 정략 핵무기 및 비핵무기의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여기에는 우주항공군과 남부간국군, 전략미사일군, 북방 및 흑해 함대가 참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킨잘 미사일, 이스칸데르 전술 탄도 순항 미사일, 지루콘 극초 음속 미사일, 야르스 대륙 간탄도 미사일, 시네바 탄도 미사일의 발사 장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그 31 전투기, 카렐리아 잠수함, 구축함과 소형 미사일 전투함, 투폴레프 전략 폭격기 등도 미사일 장면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상황실에서 영상을 통해 발렐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러시아가 핵훈련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월 19일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네이토도 30일까지 연례 핵억지 연습인 스테드파스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핵훈련에 앞서 미국의 대규모 핵훈련인 구롬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독립국가연합 CIS 정보기 관장들과 회의에서 지역 및 세계의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사용 계획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에 핵 물질을 조합한 폭탄으로 핵폭탄에 비해 위력은 약하지만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비인도적 무기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사용하려 한다는 주장을 뒤풀이하고 있습니다. Kefla News 세라피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취재한 영상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생생한 현장 영상을 취재해 보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26일 수요일 Kefla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